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어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모처럼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네, 마치 우리가 이제 흑자를 남길 때 불황형 흑자다 이러면 좋은 소식 같으면서도 뭔가 좀 뒤에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처럼 이번에 그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 환율 관찰 대상국 이 의미를 보면 그 미국이 볼 때 어떤 특정 국가가 환율에 대해서 좀 비정상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났다는 것은 어쨌든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환율 정책 보고서를 내는데요. 네. 여기서 이번에 우리나라와 스위스를 이제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요거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되고 그 다음에 좀 그대로 이게 상황이 나빠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심층 분석국으로 갑니다. 이 심층 분석국으로 가면 이제 이거는 글자 그대로 그냥 환율 조작하고 있는 나라다.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가 원래 가해집니다. 미국 정부의 개발 자금 지원을 못 받고요. 또 공공 입찰에서 배제가 되고 또 국제통화기금 즉 IMF의 감시를 받게 되는데 예, 요까지 이제 안 가도록 우리가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일단 뭐 제외가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만, 뭐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예, 이 세 가지 기준이 뭐냐면 일단 요게 뭐 기본적으로 보면 먼저 어떤 국제적인 그런 이제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미국이 그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인데요. 일단 근본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대단히 심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특히 그 대미 흑자를 많이 기록하는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미국 내 그 자체적인 어떤 그 조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볼 때 이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남긴다. 이 말은 특정 국가가 자기 나라 통화를 의도적으로 약세로 만들어 가지고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환율은 이제 두 나라 간의 이제 교환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작동을 한다면 미국이 볼 때 이제 특정 국가가 계속해서 흑자를 남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흑자를 많이 남긴다 이러면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정 국가 통화가 이 강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 여건이 나빠져서 결국 수출이 줄어들고 균형을 이룬다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 실제 실력보다 통화 가치가 이제 약해져 있고, 예, 이거를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 나라가 이제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요건을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달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대미 무역 흑자를 150억 달러 이상 남기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에 과도하게 흑자를 많이 남기고 있느냐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생산 즉 그 GDP 대비 3% 이상 흑자를 남기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예. 세계에 대해서도 이 정도 많은 흑자를 남기고 있느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되느냐. 이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미국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미국이 볼 때 한국이 경상수지 흑자가 3%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예. 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달러 그 순매수 규모도 GDP 대비 2% 이상 되지 않는다.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봤다라는 건데,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조금 이제 찝찝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특혜를 줘서 빠진 게 아니라 한국이 보니까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과거만큼 많이 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달러 순매수 규모 이제 이것도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나라가 외환 시장에 가서 이제 달러를 사들이게 되면 네, 우리나라 외화 통화가 계속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약세가 되는 이런 그 부분이 있는데, 예, 우리는 지금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지금 달러를 시장에 퍼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원화세가 지금 계속 약해지고 있죠. 지금 네. 1달러 지금 1,300원, 뭐 1,350원 원화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의도적으로 원화를 강세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지금 퍼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은 이 나라가 원화 약세가 아니라 지금 원화 강세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고 지금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우리 지금 그 외환 보유액이 너무 빨리 지금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 원화 약세가 가파르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 지금 이런 뜻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상수지 흑자도 줄어들고 그리고 경제가 좋지 못해서 원화 약세도 빠르니까 그래서 일단 미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모니터링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네. 미국이 볼 때 한국 경제 체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또 봤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좋으면서도 뭔가 지금 그것이 좀 찝찝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만 베트남이 이제 관찰 대상국에 신규 지정이 됐는데 지금 베트남의 경우는 이제 대미 흑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런 나라니까 미국이 견제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참 기뻐하면서도 또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 경제 침체 국면을 뭐 반영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걸로도 보이는데, 근데 또 그 이게 환율 관찰 대상국에 우리가 늘 지정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미국은 우리를 계속 지정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우리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볼 때 이제 저 나라는 환율 조작은 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인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대외 신인도가 좀 높아질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 예. 또 이제 미국과의 어떤 마찰이 있을 때 좀 무역 리스크가 감소되는 효과도 생긴다. 즉 그 무역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어서 이제 교역 리스크가 이제 낮아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튼 우리 경제가 체질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긍정적일 텐데 예.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마냥 좋아할 수만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평가를 이제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시중은행들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이 대출액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어제 그 한국은행이 그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0월 말 기준 외국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니까 전달보다 6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출액은 계속 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서 늘었나 봤더니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이 늘었고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게 보면 이번에는 지금 일반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그 기타 대출에서 1조 원이 전달되기 늘었는데요. 이 신용대출하고 마통에서 이 증가세가 보인 게 2021년 11월 이후에 2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담대뿐만 아니라 이제 신용대출까지액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어저께 이제 소동이 좀 벌어졌었고요. 정부가 이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하는 일까지 어제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일관된 기조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출하라고 막 이렇게 장려를 한 거랑 다름이 없었잖아요. 그 특례담보대출 뭐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집을 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규제를 풀어주면서.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계속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난 상황 이유가 뭔가를 보면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부동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부양을 하는 그런 정책을 폈죠.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넘게 이제 공급이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너무 빠르게 식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이제 PF 보증을 했던 건설사들이 물량이 많이 생기면 어려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주택들이 많이 이제 담보가 잡혔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이제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빌려서 집산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경기를 조금 부양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을 공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가계대출을 증가를 시키는 이런 상황이 하나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지금 올 초부터 계속 지금 금리를 꽉 지금 틀어막고 있는데, 또 계속 이제 아직 뭐 고금리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서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계속 높은 상태에서 더 이상 안 올린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돈을 또 빌리기 시작을 하는데,
계속 고금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가계대출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다 보면 이 결국은 이 경제에 큰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서 그거는 조금 위축이 된 거죠, 대출은. 그렇죠. 근데 기타 대출이라고 하는 이 마통 쓰는 거 이거는 왜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하는 얘기는 추석 연휴 때 소비하기 위해 했던 자금들 그리고 또 공모주 청약에 필요한 자금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늘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이 신용대출이라든가 마통이 늘어났을 때 보면 일정 부분 경기가 나빴을 때 또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라든가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에서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그때 급하게. 이제 신용대출이든 그렇죠 마통이라든가 쓸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 가게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이제 마통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경기가 나빠서 증가하는 이런 부분 제가 의심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부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만약에 경기가 나빠서 이렇게 마통이라든가 빚이 늘면 결국은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거처럼 금리가 낮을 때가 아니라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네. 돈을 빌려놓고 못 갚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시차를 두고 문제가 오기 때문에 지금 긴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잖아요.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금리를 올려서 지금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계대출이 늘어나요. 근데 금리는 높아요. 경기는 안 좋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가계대출이 많이 나가 있고 이 가계대출을 많이 한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경기 긴축이 더 빨라져서 못 올린다라는 건데 근데 금리를 안 올렸는데도 지금 또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뭐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LTV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 비율 같은 거 낮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어떤 계기가 되어서 경제가 이제 일시적으로 나빠졌을 경우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이런 부분 이거는 뭐 누구라도 지금 다 동의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중은행이 좀 잘못하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출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시중은행과 지금 그 금융당국 간에 약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시중은행들이 과도하게 좀 대출 경쟁을 벌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중은행들은 그게 아니라 정부의 여러 가지 특례 제도라든가 이런 대출 규제 완화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정부는 당분간 이 대출을 좀 죄라. 돈 빌려가는 사람들의 신용도 좀 더 따져보고 좀 까다롭게 해라 이런 주문을 현재 지금 은행 쪽에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계속 상저하고 반복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희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 실제 경제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계부채 증가하는 거는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숫자로 딱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정부는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태도입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가계부채 증가율만 따지면 다른 정부, 그러니까 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는 증가율 자체는 지금 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낮았을 때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거랑 그리고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거랑 분명히 이제 리스크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중 경기가 잘 안 살아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계대출 또 동시에 같이 늘어나는 금리 부담 이것들이 결국 좀 소비를 결국은 짓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경고하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뭐 계속 나오는데 오늘 또 보니까 또 한은에서도 가계대출을 경고하는 오늘은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왔네요. 지금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에 상당액이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가 있고 그중에 또 전세자금 대출이 많은데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적용받지가 않고 또 만기 때도 이제 일시 상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요게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또 보고서를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계부채가 이런 주택에 걸려 있는 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택 경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전세랑도 연관이 돼 있다. 이제 이런 경고인데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곳곳에서 지금 숨어 있는 그 암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도 지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KDI가 발표를 했는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또 0.1%포인트 떨어뜨렸는데요. 지금 주요 IB들은 이미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0까지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KDI라든가 정부는 아직 2.2, 2.3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오른다라는 지금 전망은 없고 계속해서 지금 하향으로 지금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 우리 경제 아주 좋다라고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계속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썼는데 경기도 안 좋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면 가계부채 이거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거죠.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정부는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충당금도 충분히 쌓아놨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겁니다. 좀 걱정되네요. 뭔가 이렇게 안심이 잘 안 돼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상황에서 좀 위태로운 느낌은 좀 있겠지만 정부가 좀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읽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